수가 있고 그 다음에 화가 두 번째로 딱 생기고 나니까 그 다음 요 수화의 기운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. 그래서 수도 기운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화도 기라고 얘기를 했죠. 자, 그래서 수와 화가 딱 만나고 나니까 일단은 수가 화 쪽으로 가는 운동성이 나타났는데 그게 우리 3번이라고 얘기를 했어요. 이거는 목이고요. 그 다음 저렇게 확산되고 나서 다시 아래로 내려가는 요 네 번째 움직임, 이것을 금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수화는 기운 같은 거라면 목과 금은 형질이다. 그죠? 형질이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. 자, 형질이다. 수생목 요 구간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. 이렇게 해가지고 얘를 우리가 또 이런 식으로 쪼개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했단 말이죠. 그래서 여기에 개갑의 어떤 수생목을 이야기를 하면 자, 수는 아무것도 없던 상태, 내 눈에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갑이라는 게 하나 뻥 튀어나왔어요. 그러면 또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것, 그래서 기에서 질이 된 것, 이거를 수생목이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어요. 그 갑이라는 걸 새롭게 응용하고 이런 게 있어 하고 사람들한테 알리고 소통하는 능력, 그게 목생화예요. 자, 그러면 그것은 여기 을병의 단계에서 자, 개갑으로 탁 튀어나온 게 을병으로 이렇게 확산되고 사람들에게 알려지겠다,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. 자, 그 다음 저렇게 알려진 것이 여기 이제 토가 중간에 개입이 되겠지만 알려진 것을 가지고 2차적으로 뭔가를 새롭게 열매라는 어떤 결실을 만드는 것, 그것이 정경이 하는 일이다. 더 엑기스를 추려서 뭔가 가치 있게 사람들에게 유통하든지 아니면 널리 퍼뜨리는 것, 보편화되게 만드는 것, 그것을 신임이다.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. 자, 똑똑한 사람이 자, 탄소는 C야, 뭐 질소는 N이야, 뭐 산소는 O야, 이런 것들을 다 좀 알아가지고 뭔가를 하나 탁 만들어냈어요. 그거는 수생목이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. 자, 그럼 그게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 어떤 새로운 개념 아니면 새로운 것, 이런 것들을 처음으로 탁 만든 거예요. 그래서 이 수생목의 창의성은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. 이걸 가지고 목생화는 자, 이런 게 있습니다 라고 하고 사람들에게 막 알리는 단계, 그래서 라는 키워드, 그 다음 응용이라는 키워드, 이런 것들이 목생화에서 막 이야기가 나와요 말이죠. 그러면 자, 화의 단계가 됐다 칩시다. 이 단계에서는 많은 것들이 섞이겠죠. 자, 화의 상태로 섞이겠죠. 드러난 상태로 섞이는 거예요. 상태로 원소 기호가 드러났다. 네? 생물학도 섞인다. 화라는 건 섞이는 거니까 의학도 섞인다. 얘들이 뭔가가 이렇게 섞여서 한 덩어리로 누군가 보게 된다면, 자, 근데 얘들을 한 덩어리로 누가 보게 된다면, 자, 이렇게 덩어리로 묶은 걸 토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. 그러고 나서 자, 쟤를 잘 여물게 해서 저 정화가, 자, 여기서 화가, 자, 얘네들을 요 퍼진 것들을 이렇게 잘 여물게 해서 단단하게 금으로 만들어내는 것, 그게 정경의 과정이라고 생각해보면, 자, 원소 기호, 뭐 화학, 생물학, 의학, 이런 것들이 다 합쳐져서 정경의 단계에서 어떤 신약을 개발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. 이 경이라는 건 이제 신약이라고 생각해 볼게요. 어떤 그 사람을 어떤 질병을 치료하는 약이라고 생각해 보면, 자, 개갑에서의 창의성과 정경에서의 창의성이 다르겠죠. 자, 다시 우리가 학문을 이야기할 때 새로운 이론을 만들어내는 사람은 수생목 되는 사람이거나 화극금 되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. 자, 그러면 뭔가 새로운 어떤 그 결과물, 다시 말해서 기를 질로 돌려놓는 것들, 이런 것들을 수생목에서 얘기하는 단계가 있고, 그 다음 화극금에서 이야기를 하는 단계가 있다라는 얘기다. 그죠?